한 사람의 얼굴에는 그가 걸어온 인생의 궤적이 마치 연륜처럼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이는 제가 파란만장했던 삶을 통과하며 체득한 결코 가볍지 않은 하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순간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생먼부지의 인물과 처음 대면했을 때 명확한 이유를 댈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이 사람과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편이 현명하겠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던 경험 말입니다. 단언컨대 그 순간에 느껴지는 서늘한 육감은 단순한 기분 탓이나 우연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창업 이후 기나긴 세월 동안 적게는 수만 명에 이르는 다양한 인재들을 직접 만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하나의 명확한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까이에서는 안 될 특정 부류의 인물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들의 내면 상태를 드러내는 미세한 신호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타고난 이목구비나 관상과 같은 피상적인 특징으로 타인을 섣불리 재단하는 알팍한 처세술이나 점술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을 달리합니다. 오히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평온한 마음과 정신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값진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날카롭게 경계해온 신호들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격분과 적의를 품은 눈빛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천적으로 눈매가 날카롭거나 매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목격해온 것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특히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거나 논쟁에서 상대를 제압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발현되는 바로 그 순간 평온하던 눈빛이 돌변하여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번뜩이며 섬뜩한 빛을 발산하는 바로 그 극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시선을 보내는 인물들은 대화를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소통의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오직 승패만이 존재하는 치열한 전쟁이나 투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발언에 담긴 진위를 헤아리려는 노력에 앞서 습관적으로 아니, 그 생각은 잘못됐어, 같이 일단 부정부터 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저의 쓰라린 경험 속에도 정확히 이런 유형의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한 사기성 짙은 영업 부장이 바로 그 예시입니다. 제가 사업 상담을 진행하며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중한 태도로 제안의 장점을 피력하더라도 그의 시선에는 늘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고 그는 대화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제 의견의 취약점을 찾아 헐뜯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글거리는 눈빛은 마치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굴복시키고야 말겠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회사와의 계약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가 수많은 거래처와 심각한 분쟁을 야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본능적인 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위에 타인을 대할 때마다 마치 싸움을 걸듯 투쟁적인 눈빛을 거두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당신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악의적인 마음을 품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빛이 어떻게 변모할지 한 번쯤 상상해보는 것은 깊은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 날카롭게 포착해 온 신호는 바로 미세하게 뒤틀리는 입가의 움직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비대칭적인 인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순간은 타인의 실패담이나 불운한 소식을 접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한쪽 입꼬리만이 마치 비웃는 듯이 섬세하고 부자연스럽게 위로 말려 올라가는 바로 그 찰나의 표정 변화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은 입으로는 정말 안타깝게 되었군요라며 동조하는 듯한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 내면에서는 상대의 불행을 은밀하게 즐기는 냉소적인 쾌감이나 경멸감이 숨어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미소 지을 때는 양쪽 입꼬리가 대칭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반면 그 안에 뒤틀린 감정이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가면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조화를 잃고 이처럼 부자연스럽게 일그러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면에 응어리진 불만과 분노는 결국 무의식적인 근육의 기억으로 남아 그 사람의 입가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설령 그가 하는 말이 아무리 평범하고 온건하게 들릴지라도 무심코 비틀어지는 입가는 그가 감추고 있는 속내를 어김없이 폭로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냉소를 머금은 인물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의 진심 어린 말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듯한 깊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제가 어떤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마음속에 경계심의 벽을 세우고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누군가의 입가에서 이러한 내면의 뒤틀림을 감지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현재 심각한 정서적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불만과 결핍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에 굳이 함께 휘말려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내기 위해 단호하게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경계하는 세 번째 신호는 앞서 언급한 강렬한 특징들과는 정반대로 어떠한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눈빛입니다. 이는 단순히 내성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아 시선을 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사업의 향방을 가를 만큼 중요한 논의를 하는 나중에도 그들의 시선은 초점 없이 허공을 부유하며 마치 영원히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멍한 상태의 눈동자였습니다. 인간의 눈동자에는 그 사람의 내면에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 즉 영혼의 에너지가 그대로 투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생기 없는 눈빛은 그 사람 마음속의 불꽃이 거의 꺼져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을 향한 뜨거운 열정, 타인과 세상에 대한 건강한 관심과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모두 희미해져 버린 상태인 것이지요. 과거에 저는 화려한 이력서만을 믿고 눈빛에서 어떠한 의욕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인물을 중대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했다가 값비싼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임자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지시를 내려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수동적으로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무기력한 태도는 마치 전염병처럼 팀 전체의 사기를 꺾어놓았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극심한 육체적 수진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고갈 상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눈빛의 총기가 흐려지는 애애적인 경우를 고려하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지 이 신호 하나만을 근거로 어떤 사람에 대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력한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이라면 그 사람과의 중요한 약속이나 공동의 과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한층 더 깊은 신중함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주시해온 신호는 마치 조각칼로 새겨넣은 듯 항상 깊게 고립되어 있는 미간의 주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력이 저하되었거나 지끈거리는 두통에 시달릴 때 혹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표정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경계했던 것은 뚜렷한 외부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만과 불쾌감이라는 감정의 가면을 얼굴에 영원히 고착시켜 놓은 듯한 만성적인 미간의 찡그림이었습니다. 이 주름은 그 인물이 살아오면서 세상과 타인을 향해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이력서와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얼굴을 한 인물은 본인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주변 공간을 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제가 인연을 맺었던 한 공장장이 바로 이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면 언제나 부하 직원이나 거래처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바빴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팽배했던 공장은 결국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직률을 기록했고 이는 곧바로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리더의 아래에서 자신의 미래를 걸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당신의 미간에도 주름이 잡히는 빈도가 잦아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언가를 향해 소리 없는 불만을 애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제가 전해드리는 이 가르침을 가장 건설적이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경계하는 것은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시선입니다.
이는 단순히 냉철하고 침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의 이성적인 눈빛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릅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했던 것은 상대방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거나 크나큰 기쁨을 표현하는 순간에도 마치 잘 닦인 유리구슬처럼 그 어떤 감정의 빛깔도 투영해내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듯한 눈동자였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대화를 이어가더라도 그와는 결코 마음이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벽을 더욱더 선명하게 느끼게 될 뿐입니다. 표면적으로 그 상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이 발산하고 있는 공감 능력의 부재라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강력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동자만큼은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오랜 지론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과 계산된 표정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 눈에 진실된 정서가 담겨 있지 않다면 결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과거 제가 한 소기업의 전무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그의 눈동자에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감정의 그류도 읽어낼 수 없다는 점에서 저는 강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오직 계약을 통해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만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탐욕스러운 빛이 희미하게 감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의 불길한 애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 계약자는 애초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로 인해 저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볼 뻔한 아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전무의 차갑고 공허했던 눈은 타인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죄책감이나 망설임도 느끼지 못하는 대단히 위험한 내면 상태를 남김없이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신호는 지금까지 언급된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간파하기 어려운 교묘하게 위장된 친절함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온화하고 사려 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마음이 편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미묘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는 아마도 그가 베푸는 친절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에서 자연스러운 온기가 주변으로 스며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옥망이 과도한 인물은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미소를 짓거나 지극히 인위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한 은행 지점장은 주변에서 살아있는 인격자라는 평판이 자자했지만 그의 미소는 어떤 대화 주제에도 조금의 변화도 없는 마치 가면처럼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뒤로 빼돌려 부정한 유착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의 완벽했던 미소는 자신의 추악한 본심을 감추기 위한 철저한 위장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친절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의 호의 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거나 계산적인 분위기를 감지했다면 섣불리 마음의 문을 열지 말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언행을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관찰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시선입니다. 물론 단순히 긴장했거나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선이 잠시 흔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대화의 핵심을 짚거나 다소 껄끄러운 질문을 던졌을 때 갑작스럽게 상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회피하는 특정한 패턴입니다. 저는 시선이야말로 한 사람의 내면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창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의 눈동자가 정처 없이 흔들리며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바로 저를 응시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보거나 불안한 듯 손끝으로 시선을 떨구기도 합니다. 과거 어느 기술 도입 협상 자리에서 저는 상대 측 기술 부장의 흔들리는 시선을 통해 그가 제시하는 기술의 실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자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열변을 토했지만 그의 시선은 시종일관 발표 자료와 회의실 천장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요구하자 그의 눈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고 명백한 동요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그가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혁신 기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이 밝혀졌고 저는 하마터면 당할 뻔했던 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눈은 입만큼이나 많은 것을 말한다는 오랜 격언처럼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하더라도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은 그 말 뒤에 감춰진 불성실함과 기만을 여실히 드러내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신호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내성적인 유형의 사람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쁨이나 슬픔, 분노와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의 변화가 표정에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안전한 무관심의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과 마주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깊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명확하고도 강력한 거절의 신호입니다. 인간은 표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감정의 공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상대방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반응을 보여줄 때 우리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일관하며 반응이 거의 없다면 우리는 마치 벽을 향해 끝없이 공을 던지는 듯한 깊은 무력감과 피로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무표정은 당신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세워진 소리 없이 견고한 벽입니다. 그 벽을 억지로 넘어서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될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의 위험 신호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신호들이 결코 한 사람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때로 지독한 병마와 싸우거나 인생의 큰 고난을 겪으며 얼굴이 험악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희대의 사기꾼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을 수도 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타인을 섣불리 재단하는 것은 가장 경계해야 할 어리석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이 이유 없이 흔들리고 지치고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때 바로 그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찾아 나서는 하나의 단서로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신호들을 활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본능적인 감각을 뒷받침하고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끔은 거울을 통해 당신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스스로가 지쳐 있을 때,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혹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밀어내는 차가운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거머히 돌아보는 따뜻한 눈이기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본성은 그가 살아온 세월만큼 두터워진 얼굴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느낀 그 미묘한 위화감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울리는 가장 정교하고 믿음직한 센서입니다. 만약 그 신호를 발견했다면 굳이 상대를 비난하거나 바꾸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과는 삶의 파장이 서로 맞지 않는구나. 지금은 섣불리 관계를 맺으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시기이구나 하고 조용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소리 없이 부드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평온하게 가꾸어 나가는 최고의 지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